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고려제약을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약의 이제 차트인데요. 처음에는 차트를 보고요. 이 빨간색이 매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매도 거래량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거래량이 더 많은지 매도 거래량이 많은지 이거를 확인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보고, 그런데 이제 고려제약은 매수 거래량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죠. 위에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한 건데, 이 캔들을 유의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이 움직이면은 매수를 해서 그대로 마감을 하는 건데, 이런 꼬리 캔들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분봉으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5월 27일이에요. 5월 27일 분봉으로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면, 여기서 분봉에서도 물량이 빠져나갔는지 매수 거래량이 많은지 매도 거래량이 많은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건데요. 크게 뭐 파란색으로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는 없고, 꼬리를 좀 반씩 달아줬기 때문에 50%로 보는 거죠. 50%로 확인을 해서 보면은 아직 이 올렸던 주체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길게 한번 봐야 돼요. 이제 길게 보면은 매물벽이,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면 여기 매물이 있죠. 여기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추가 상승을 하면 여기서 매물이 또 나옵니다. 이제 보유했던 사람들의 매물이, 매수가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벽이 있나 없나 확인을 그 다음에 해보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매물벽을 돌파한 상태죠. 여기 매물벽, 매물벽. 이쪽은 거래량이 크게 없어요.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온 시점에 자리가 매물벽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한번 돌파를 했다가 소화를 시킨 거죠. 소화를 시키고 나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매물벽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트를 먼저 기본적으로 봤다면, 이제 매출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익이 나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게 파란색이면은 적자인데, 이 고려제약은 19년에 영업이익이 34억이었는데 결산이 1분기에는만 20억을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장사가 잘 된 거죠. 그거를 체크를 합니다. 이거 파란색이면은 저는 매수 관심 종목에 두지 않아요. 일단 실적은 기본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다면은 다음에는 이 26일 날, 25일, 26일 왜 급등을 했는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5월 26일에 이제 보시면은 뉴스인데요. 어린이 괴질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고려제약이 괴질 치료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이슈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쉽습니다. 검색만 해보면 돼요. 이 어린이 괴질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린이 괴질 가능성 배제 이렇게 나왔는데 질본에서 이게 만약에 어린이 괴질이었다 하면 급등을 했겠죠. 고려제약이. 하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하락을 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어린이 괴질 확산 주의보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달에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끝났지만 계속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이 이슈가 끝났는지 확인을 하고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봐야겠죠.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개인인지 수급을 봐야 됩니다. 이 매매의 동향인데요, 기관은 매수가 없습니다. 기관은 매수가 없고 이 개인이랑 외국인이 치고받고 하는 형태니까 그럼 외국인 수급을 봐야겠죠.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지분이 꽤 증가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물량이 좀 나오는데 지분이 한 2% 정도 늘어났어요. 외국인이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나쁘면은 외국인이 사지 않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원 창구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5월 25일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급등을 했으니까 한 20일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현재까지 물량을 창구를 분석을 하면 메릴 린치 외국인 아까 보셨죠? 지분 2% 정도 갖고 있는 게 메릴 린치 창구에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미래에셋, 키움 두 증권사는 개인이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NH랑 삼성이 좀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26일에 급등을 했을 때 27일까지 그 날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H랑 삼성이 좀 들고 있었는데 이제 26일에 급등했을 땐 NH 쪽에서 매수를 해서 올렸고, 27일 급등은 삼성이 했네요. 삼성이 이제 창구를 매수를 해서 두 주체가 하나의 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이렇게 보면 키움 쪽에서 급등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물량이 그대로 있나 확인을 해보면은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손절이 많이 나갔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손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신용 물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신용 물량이 8.2%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현재 5.8%로 한 2.5% 정도 줄어들었죠.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주가 하락하면서 신용 물량이 신용으로 샀던 매수 물량이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이제 신용 물량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1차적으로 봤으면 기업을 봐야 돼요. 이제 업종이 어떤지 제약 쪽이죠. 현재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나 체크를 하면 제약바이오는 현재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자세히 한번 보는 겁니다. 적자가 나는지, 이제 부채는 얼마 있는지, 유보율은 이제 기업에서 쌓아놓은 현금입니다. 부채는 빚이죠. 그렇게 증가를 하는지, 이제 유보율이 증가를 하는지, 매출이 증가를 하는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지, 부채 비율은 줄어드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PBR 같은 경우가 다른 제약 쪽에서 보다 제약 바이오는 높은데 좀 낮아요. 이런 점 확인을 하고 이 제약 바이오는요, 이 재무제표 쪽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투자를 얼마나 했나 이걸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2019년에 42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3월까지 1분기에만 34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연구 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죠. 제약 바이오니까. 이게 증가를 해야지. 지금 3월달까지 34억이니까 증가를 많이 한 거죠. 전년 대비 한 80%를 1분기 집행을 했으니까 추가로 늘어나나 확인을 하고 제약바이오는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야지 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 현황에 가셔서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반 정도를 대주주들이 갖고 있죠. 대표랑. 유통 물량이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분이 너무 많으면은 또 안 좋아요.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데 이게 대주주 지분이 뭐 한 10 몇 프로, 20%이 정도로 돼도 좋지 않습니다. 한 10 몇 프로대는 위험하죠. 대주주가 회사 대표가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이 회사의 지분이 10 몇 프로밖에 없으면은 안 좋죠. 이 회사에 자신이 있고 내가 대표라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경영권 방어도 할 것이고 한데 지분이 이 회사는 50% 정도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주주 지분이 한 10 몇 프로대가 아니면 30% 정도 되면 좋죠. 하지만 20% 이하로 가 있는 종목들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이 자세히 거래량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매물벽을 돌파할 때 지난번 거래량들보다 크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왔죠. 이게 만약에 매물벽에 진입을 전고점 매물벽에 진입을 했는데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와 있으면 한 요 정도 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하면 좋죠. 아니, 크게 나오면 더 좋고 이 거래량 추이를 그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현재는 뭐 이전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보고 이제 자세히 살펴를 보면 올랐다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계속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탈이 나와서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탈이 한번 나와서 이 정도의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2주일 정도 지켜줬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은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아까 전에 거래 창구 분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직 세력의 물량들이 남아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분할로 매수를 소량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다시 차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거래량이 더 크게 터져서 이제 미래를 그때는 그때 가서 이제 봐야죠. 거래량이 터져서 이런 캔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또 매도가 아니고 보유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내일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면 매수 기회가 좀 왔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어린이 괴질 이슈가 계속 터지면은 정고점이 넘어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손절보다는 이제 보유를 하셨다면 이쯤 자리에서 보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더 자세히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려제약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지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종목을 선정하는 법을 봤다면 이제 세세히 하는 법을 영상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종목 지켜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